자, 오늘은 어디부터 진도 나갈까요? 속도, 가속도와 미분부터 진도 나가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항상 시작할 때는 지난 시간 리뷰부터 항상 하자고 그랬지. 리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배우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미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하자 우리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와 후에 x축의 교점 yx 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거 많이 했어요. 특히나 어떤 문제가 많았지 우리가 fx는 a 해가지고 fx는 a 해가지고 a를 넘겨가지고 y는 fx와 하고 y는 a의 교점을 3차함수 뭐 이렇게 그려서 y는 a가 극대 극소 사이일 때 극대값 또는 극소값일 때 얘보다 클 때 해가지고 실근이 몇 개인지 양의 실근이 몇 개인지 음의 실근이 몇 개인지 하는 문제 배웠었어요.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웠냐면 부등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미분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니까 이 y는 fx라는 함수에 뭘 구했냐면 fx의 최소값을 구했는데 이 최소값이 m이라고 한다면 f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데 m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보여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뭘 했냐면 최대 최소를 배웠어요. 최대 최소. 나친 구간 AB에서 어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면 나친 구간 AB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는데 그냥 연속이 아니라 미분 가능 함수라면 이 경계에서 이 x가 a하고 b 사이에서 만일 어떤 알파하고 베타가 a하고 b 사이인데 그때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되고 f 프라임 베타가 0이 될 때 알파 베타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진다면 어떤 놈들 중에서 이 경계에서 함수가 fA하고 fB하고 그 다음에 이 경계 안에 극값들 f 알파하고 f 베타들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최대값,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값이 된다라고 했어요. 되겠지? 특히나 닫힌 구간 안에 극값이 하나만 존재한다면 그게 극소값이면 최소값, 그게 극대값이면 반드시 최대값이 된다라고 했다. 되겠니? 자, 오늘은 이제 속도 가속도 나갈게요. 속도 가속도. 자, 속도와 가속도 돼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 쌤, 평균 속도 어떻게 계산해요 하면 평균 속도 어떻게 계산해? 열심히 거속시 하면서 열심히 외웠지. 거속시 하면서 배웠지? 그래서 속도가 뭐지?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 평균 속도라는 게 누구? 시간 분의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거리라는 표현 대신 과학 시간에는 변위, 수학 시간에는 위치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과학 시간에는 변위 같은 말로 쓰면 되지 맞지? 수학 시간에는 위치 변화량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의 비율을 우리가 말하고 평균 속도라고 해요. 그러면 순간 속도는 그럼 얘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그때 델타 t분의 델타 x 시간분의 뭐라고 불렀다고 위치 변화량으로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했다면 순간 속도는 그때 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의 비율을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얘가 바로 뭐냐면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우리가 벨로시티에서 V자를 따서 속도는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속도가 돼요. 되겠네. 위치를 미분한 것이 속도. 그러면 이제 평균 가속도는 하면 과학 시간에는 단위 시간 동안에
뭐 속도 변화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균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분의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평균 가속도야. 그러면 순간 가속도 가속도는 보통 A로 나타내는데 리미트 뭐가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그래서 dV dt가 누구를 속도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이제 가속도가 돼. 되겠니? 결국은 정리하면 뭐가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고 속도가 나오고 이 속도를 다시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가속도가 된다는 거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 값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고1 때 이제 속도하고 속력이 다르다면서 배워요. 그래서 이 속도가 일종의 벡터 값인데 이 속도는 크기 성분하고 방향 성분을 가져요. 그래서 이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절대값을 붙여서 나타내고 이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해요. 속도의 크기를 절대값을 붙여서 나타낸다. 속도에다 절대값 붙인 값이 속도의 크기 속력이야. 되겠니? 그 다음에 이 속도가 어떤 방향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속도가 양수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속도가 음수일 때는 음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그럼 양의 방향은 뭐고 음의 방향은 뭔데요 하면 내가 잡는 거야. 내가 수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는데 오른쪽을 양의 방향으로 잡아주면 속도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속도가 음수일 때는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연직투상 운동, 즉 연직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내가 만약 위쪽 방향을 내가 양수로 잡아준다면 속도가 양수일 때는 위로 움직이는 거고 속도가 음수일 때는 물체가 어느 쪽으로? 아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 잘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이 나와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 문제가 나와. 그럼 운동 방향이 어떨 때 바뀌느냐? 속도가 양수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속도가 음수일 때는 뭐 방향?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줘야 돼.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든지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려면 반드시 속도가 0이 돼줘야 돼. 양수에서 음수가 되고 음수에서 양수가 되려면 속도가 반드시 0이 돼야 돼. 선생님 이럴 수 있잖아요 하고 애들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속도가 물체의 운동이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해요. 이런 건 물리 시간에 배워. 물리 시간에 충격력이 어쩌고 하면서 이건 불가능한 물체의 운동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 m 델타 v가 f 델타 t가 되는데 이때 f가 한없이 커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이런 물체의 운동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거는 나중에 과학시간에 배우고 우리 수학시간에 했던 그래서 뭐가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반드시 속도가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그 점을 기준으로 속도의 부호가 뭐 해줘야 된다고? 바뀔 때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 되겠니? 자, 그 내용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은 이제 뭐냐면 다음 페이지 내용은 우리가 이제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래. 선생님이 미분계수 첫 단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선생님이 얘가 수학적으로 같다고 그랬어. 누가 수학적으로 같다고 그러냐면 순간 변화율하고 미분계수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면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거야. 되겠니? 그러려면 우리가 1단계로 뭘 해줘야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시각에 관한 함수,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그놈의 뭘 구해주면 된다고? 미분 계수를 구해주는 게 바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거다. 되겠니? 굳이 처음부터 미분 계수 구하라면 되는데 꼭 또 여기에서는 미분 계수 구하라고 하라고 뭘 구하라고 나온다고? 변화율을 구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변화율이 뭐라고? 수학 시간에는 미분 계수야. 길이, 넓이, 부피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t에 관한,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걔를 미분하라는 뜻이야. 그냥 되겠니?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뭘까? 그 길이, 넓이,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그냥 그게 문제야. 여기에서는 그 미분하는 거야.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봅시다. 자, 다시 가면 x가 위치야.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나와. 다시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가속도가 나와. 그러면 이제 얘가 위치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속도는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해서 3t 제곱 빼기 6t가 되고, 다시 얘를 또 한 번 더 뭐 하면 또 미분하면 가속도는 6t 마이너스 6이 돼. 그럼 문제가 1번은 t는 3에서의 전피의 속도와 가속도였죠. 그러면 거의 3은 해가지고 3 넣어주니까 17 빼기 18에서 9 이렇게. A 3은 하니까 여기 3 넣어줘가지고 18 빼기 6 해서 12 이렇게. 그래서 속도하고 가속도. 물론 과학 시간에는 단위가 엄청 중요해서 미터 퍼 세컨드, 뭐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막 이런 거 하지만 수학 시간에는 굳이 그렇게 단어까지는 안 다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자 이제 나왔네. 진원아, 네. 운동 방향 언제 바뀐다고? 운동 방향은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다시 나온다고. 속도가 뭐가 될 때? 0. 속도가 0이 되면서 거점을 기준으로 속도에 뭐가 바뀌어줘야 된다고? 부호가 바뀌어줘야 된다고.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줘야 돼. 그럼 속도가 이제 여기 나왔잖아. 얘가 어디하고 어디에서 0하고 어디에서 2에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2에서 0이 되면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야. 되겠니?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시각이 뭐일 때 t = 2일 때야. 그때 t = 2일 때에 뭘 구하라고? 위치를 구하라는 거지. t = 2일 때 위치를 구하라. 위치식은 얘잖아. 그러면 x2는 하면 2 넣어주면 8 빼기 12에서 뭐가 되겠다? 위치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4의 위치에 있는 거야. 되겠니? 왜 이 미분 제일 끝에 이 속도와 가속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속도하고 가속도 이런 거 계산하려고 뉴턴이 미분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이 뉴턴인데, 미분 작품을 만든 사람이 뉴턴인데, 뉴턴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만들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수학 시간에 대학교 가서 또 미적분학 배우면 미적분학에서 예제 문제로 속도 가속도 관련된 문제를 되게 많이 다뤄요. 왜? 이런 놈을 계산하려고 만든 거라서 원래 출발이. 여러분들 이과생이 되면 서정도 문과야 이과야? 이과야. 대학교 1학년 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수학이 미적분학이라고 열심히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또 이과면, 와, 너희들 이과면 겁나 잘하겠네요. 이것도 우리가 고1 때 열심히 풀었었죠. 수학은 친절해. 고1 때는 뭐만 주냐면, 우리 과학 시간에는 초속도만 주면 내가 식을 다 만들어서 풀어야 됐어. 그렇죠. 우리가 물리원 시간이나 공통과학 그 시간에는 뭐만 주냐면 초속도만 주면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됐어요. 초속도 그래서 처음 속도가 뭐로 줬더라? 20m/s로 물체를 어디에서 25m 높이에서 던져 올렸더라. 그럼 요거만 주면 나머지 식을 우리가 전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수학은 친절해.
사각지대에게 위치가 뭐라고 줬어. 이렇게 줬어. 위치가 25 더하기 20t 빼기 t 제곱이라고 위치 뭐 준 거야? 높이를 준 거야. 그럼 얘를 이제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데 속도가 미분하니까 뭐가 돼? 20 빼기 10t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우리가 힘이 뭐밖에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으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웠었죠. 얘만 주고 V0만 주고.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가 되는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10이지. 원래 중력 가속도가 얼만데? 9,008인데 여러분들의 계산의 편의상 10을 준 거야. 그럼 10을 줬는데 앞에 마이너스는 뭐예요? 하면 이 마이너스는 그냥 뭐라고? 방향이라고. 내가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가속도가 어느 방향이라고? 아래 방향이라는 거야.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자, 그때 1번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도로 속도, 가속도 구하래. 그러면 1번은 V3은 하니까 3 넣어주니까 20 빼기 30에서 마이너스 10 나오네.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이긴 한데. 자, 마이너스 10 무슨 말일까? 아래쪽으로 10의 속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냥 방향이야. 알았지?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그 다음에 가속도는 상수함수라서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0이야. 되겠니? 그래서 3초 후에 속도는 마이너스 10,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하면, 자, 물체를 내가 던져 올렸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이것도 과학자는 말로 안 되는 거지, 맞지? 위로 던져 올렸으면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데 맨날 바닥으로 떨어진대. 자, 그렇지만 우리 받아들이고 합시다. 자, 최고점에서 지나다 무슨 일이 벌어져? 네? 최고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뭐가 바뀌죠? 운동 방향이 바뀌지. 그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아까 뭐가 돼야 된다고? 속도가 0. 속도가 0이 돼야 된다고 하지.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최고 높이에서는 뭐가 바뀌게 되는 거고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속도는 넣어보세요 하면 속도는 0 하니까 t는 얼마가 되겠지? t는 2가 되겠죠. 그래서 t는 2. 그러면 이제 뭐가? 돌의 최고 높이 하면 아까 최고 높이는 그러면 최고 높이에서의 시각이 2니까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2 대입해주면 되겠지. 위치식에다가 2 대입해주면 최고 높이는 25 더하기 40 빼기 45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고 높이는 뭐가 되겠다? 45m가 되겠다. 2초일 때 최고 높이니까 2초를 위치에다 집어넣어주면 돼. 높이식에다가. 그러면 최고 높이는 45m까지 올라가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하면 지면에 떨어진다는 말은 위치가 뭐라는 거다? 높이가 0일 때야. 일단은 지면에 떨어질 때 시각을 구해줘야 돼. 그래서 x는 0일 때. 그럼 x는 0일 때니까 x 대신 0을 넣어가지고 먼저 시각 t를 구해주자고. 그러면 x 대신 0 넣어가지고 전체식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니까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네. 여기 식에다 마이너스 5 나눠가지고 2차 식부터 앞으로 썼어. 그러니까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 해가지고 t가 얼마일 때? 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우리 물체 운동은 음수 없어. 마이너스 2초일 때 물체가 어디 있어? 이런 거 없어. t가 양수만. t는 그럼 몇 초? 5초일 때. 그럼 5초일 때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야. 5초일 때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V5는 해가지고 V5는 하니까 여기 5 넣어주니까 20 마이너스 50 해가지고 마이너스 30. 특별한 의미는 아니라고 해서 마이너스는 그냥 뭐라고? 아래 방향으로 30이라는 소리야, 속도가. 그래서 미분해서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하나만 해볼까? 선생님이 열심히 문제 풀었으니까 여기는 하나 풀고 가보자. 139번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밑에 문제 하나 풀고 가자.
최고 높이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속도가 0이다 해서 푸는 거야. 자, 뭐라고? 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해. 속도는 50-2at. 그럼 이제 최고 높이에서 속도가 0이 되는 거니까, 속도가 0이 되니까 V5가 50-10a가 되는데 얘는 0 해가지고 a는 5. 그러면 이제 a 대신 5 넣어주면 x는 뭐가 되는데 x는 40 더하기 50t 마이너스 5t 제곱이 되는데 그때 최고 높이는 아까 5초일 때라고 그랬지? t가 5초일 때 x 5는 그리고 40 네 40 마이너스 5 250 125 그럼 40 더하기 125 해가지고 165B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자 이번에는 속도하고 너무 키웠나? 좀 줄이시죠. 자, 속도 가속도 그래프 돼 있는데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x 얘가 t일 때 그럼 얘가 결국 시각에 대한 위치의 함수죠. 시각에 대한 위치 함수지. 아니 뭐 이렇게 따라보시면 그럼 그때 우리가 속도가 뭐라고 그랬어? 속도가 위치를 미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즉 속도가 누구의 위치의 도함수란 말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이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 속도가 된단 말이에요. 속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x, 얘가 t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 도함수가 돼서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같은 식으로 이번엔 누구 그래프에서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속도를 뭐 한 개,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만약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런 어떤 점에서 접선을 보여주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가속도가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가속도 되겠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라고? 속도. 왜냐면 기울기가 미분계수 도함수니까. 되겠지? 자, 그러면 문제 가봅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야. 자, 첫 번째. t는 3일 때 돼 있지? t는 3일 때, t는 3이네? t는 3일 때 뭐가? V3은 0이 되면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네. 그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오케이. t는 2일 때 V2가 0보다 크죠?
방향은 누가 결정짓는다고? 속도의 부호가 결정짓는다고 그랬어. 그럼 속도의 부호가 지금 뭐야? 양수잖아. 그럼 무슨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거야. 알겠니? 운동 방향은 오직 속도의 부호가 결정짓는다. 그래서 인원 때 값이 속도 값이 양수니까 양수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선생님 수학 시간인지 물리 시간인지 모르겠죠? 그래 여기 단원이 원래 그래요. 자 t는 5일 때, 아까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뭐라고? 가속도는 미분계수. 가속도는 바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바로 뭐라고? 가속도가 속도의 미분계수니까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럼 이게 5초일 때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는데 가속도가 되는데 지금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양수인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이 아니라 가속도는 양수 값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대요. 자,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그럼 밑에 예제 문제에서는 위치 시간 그래프를 풀어보자. 자, 이 위치 시간 그래프야. 접선의 기울기가 이번에는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밑에 풀어봐. 기억내, 네가. 위치의 미분계수는 속도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다라는 걸 생각하고 풀자. 기억은 근데 전 3이라고 하면 자, 점 P는 수직선 위에 점 3에서 출발한다. 점 X제곱가 3이냐? 라고 물어본 거야. 자, 이 문제를 애들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X고 이게 T야. 이게 수직선이야. 그럼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처음에 이 3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요 높이만큼 요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야. 실제로 물체가 어디에서 3에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되돌아왔다가 다시 여기 높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수직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이 의미가 되겠니? 그러면 애들이 여기 이런 문제 풀 때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x는 1일 때 원점에 위치한다 이러면 애들이 선생님 여기가 원점이지 왜 여기가 원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x가 1일 때 여기 수직선의 원점을 지나간다는 거야. 혹시 문제 나오면 애들이 다른 문제집 풀어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보기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x가 1일 때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애들이 선생님 왜 여기가 원점이지 왜 여기가 원점이에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수직선의 원점을 말하는 거야. x가 1일 때 얘가 이제 어디까지가 3에서 출발해서 x가 1일 때 딱 여기까지 원점으로 온 거야. 수직선상의 원점으로. 이게 x값이야. x값. x값이 0이 된 거야. 수직선상의 원점으로 온 거야. 이게 좌표축이 t하고 x가 돼 있어서 애들 헷갈려 하는데 이거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실제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한다고? 이 수직선상에서 3에서 출발해서 원점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수직선상에서. 헷갈리죠?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서 기억은 x제로는 3이냐고 물어본 거야. 맞아. t는 5일 때, 자 t는 5일 때 아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는 뭐로 할 수 있다고?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V5는 이거보다 크죠? 얼마 크죠? 그 다음에 제로하고 1 사이일 때는 자 아까 방향은 오직 누가 결정짓는다고 그랬어? 속도의 부가 결정짓는다고 그랬어.
그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물어본다면 속도가 양순이 하고 물어보는 거야. 되겠어? 근데 아까 속도는 기울기라고 그랬지. 그럼 제로하고 1 사이에서 속도의 기울기가 뭐야? 양수야, 음수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이해되니? 자, 오직 운동 방향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속도 따져주는 거다. 운동 방향은 오직 속도 따져주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양수냐 음수냐 물어보는 문제다. 그리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만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은 몇 군데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해야 될까? 세 군데. 그렇지, 세 군데. 왜?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그럼 0이 되는 곳이 이렇게 세 군데 있는 거다. 여기 아니야. 여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0인 곳은 여기하고 여기인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 되겠니? 자,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시각에 대한 뭘 구하라고? 길이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야. 미분계수. 그러면 우리가 시각에 대해서 어떤 길이를 어떤 시각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 줘야 돼. 길이를. 자, 그런데 가로등 문제인데, 자, 가로등이 있고, 자, 우리 진환이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유후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 그랬더니 슉슉슉슉슉 해서 그림자가 생기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림자 이 끝의 속도가, 얘가 사람이 가면 그림자가 점점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사람이 앞으로 가면 이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하고, 두 번째 사람이 걸어갈 때 그림자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나니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여기 머리 그림자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문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각각 미지수로 잡아서 풀어볼 건데, 자, 가로등 길이는 3m, 사람 키는 네, 집중만 해볼게요. 네, 사람 키는 1.65. 그럼 그때 가로등, 자, 기준점을 내가 잡기 나름인데 가로등 밑을 지날 때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거기 위치를 0으로 잡아주면 이 사람까지 거리를 x로 잡고 그림자 끝까지 거리를 y로 잡아줄게요. 내가 됐니? 근데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속도가 분속 90m래요. 그럼 내가 가로등 밑을 지날 때 시각을 0으로 잡아주면 그럼 이 x는 뭐가 된다? x는 90t가 되겠죠. 우리가 거속시 열심히 했죠. 속도 곱하기 뭐하면 시각하면 거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속도 90 곱하기 시각하면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x는 이제 90t가 된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달목을 이용해서 달목비를 써먹을 건데, 누가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달몸이야. 그래서 달몸비를 밑변분의 높이는 밑변분의 높이로 갈게요. 그럼 여기가 이 길이가 y니까 y분의 3은, 그럼 요 길이는 이제 뭐가 되지? y 빼기 x가 되지. 그래서 y 빼기 x분의 1.65 요렇게. 달몸을 보통 이렇게 분수식으로 많이 나타내요. 그냥 달몸비를 어떤 놈분의 어떤 놈은 어떤 놈분의 어떤 놈 이렇게 돼서 대응되는 변의 길이로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봐. 그러면 이제 대각선 곱해서 정리해주면 3y-3x가 1.65y가 되니까 얘 넘겨주면 1.35y가 3x 하니까 y는 1.35분의 3x가 되는데 아까 x가 뭐라고? 90t라고. 얘가 1.35분의 3 곱하기 90t 되네. 요걸 약분해서 잘 정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내 기억이 왜 110 나왔었나? 얼마 나와? 계산하니까 으쌰 계산하면 200이 나오네. 대충 계산하면 얘가 뭐가 나온다고? y는 200t 이렇게 나오네. 그럼 우리가 이제 y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y가 바로 그림자 끝까지 거리야. 이 거리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림자 끝에 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림자 끝의 속도는 dy dt인데 거리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나 나와? 지금 200이 나오죠. 그래서 그림자 끝 속도가 200이 된다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는
내 그림자 길이를 L로 잡아주면 이 그림자 길이 L은 바로 뭐야? Y 빼기 X죠. 오케이? 그림자 길이는 이 Y에서 X 뺀 거지. 근데 Y는 내가 열심히 구해서 Y가 금방 200T였어. X가 90T였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110T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DT분의 DL은 하면 이 길이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길이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나온다고. 되겠죠? 그래서 제가 110이요. 착각 드라그 가볼게요. 자, 이번에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자, 그럼 뭐 하자고 이번에는 넓이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보자라는 거야. 넓이를 t에 관한 함수로. 그런 다음에 넓이를 미분해보자라는 거야.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야. 자, 보니까 내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니까 돌을 탕 튄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심원이 퍼져나가다라는 거죠. 동심 뭐야? 중심이 같은 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중심이 같은 원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제일 바깥쪽까지 거리가 몇 초 20씩 늘어난다는 말은 제일 바깥쪽까지 거리가 20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20t야. 원의 반지름이 20t래. 그러면 이제 원의 넓이 S는 뭐가 돼?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에서 파이 20t의 제곱하면 얘가 뭐가 돼? 400 파이 t 제곱이에요. 그러면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고 하면 넓이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야. 넓이를 미분하라는 뜻이야. 넓이를 미분하면 넓이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800 파이 t가 되네. t 대신 얼마 집어넣어? 3 집어넣어요. t가 3초일 때 하면 이제 t 대신 3 넣어가지고 800 파이 곱하기 3 해주면 2400 파이가 나오겠죠. 자, 이거 141번 풀려고 그러면 시간이 늦는 분들 너무 많이 걸릴 거고 143번 하나 하고 넘어가 보자. 143번. 143번은 142번은 아마 애들 가서 또 질문할 거야. 이렇게 해도 매번 항상 모든 학생들이 또 한 번 더 질문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고 풀어보고 143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질문해보시죠. 우리 지난이 다 풀었니? 그래서 가로가 어떻게 9 플러스 0.2t 세로가 4 플러스 0.3t 넓이 S는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9 플러스 0.2t 4 플러스 0.3t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하면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0.2t 0.2 뒤에 거 그대로 4 플러스 0.3t 여기 앞에 거 그대로 곱 플러스 0.2t 뒤에 거 미분 0.4 근데 정사각형이 될 때야 이 두 개가 같다 A 꼴 B 이렇게 하면 그때 시각을 구해줘야 되네요 5는 0.1t t 꼴 얼마일 때? t 꼴 50일 때 계산 했어? 그럼 0.2 곱하기 19 더하기 0.3 곱하기 19 0.5 곱하기 19 값 나오나? 2분의 19 나왔어? 2분의 19가 9.5 19 아니 물론 이걸 전개한다면 해도 되는데 안 하려고 나는 전개하는 게 쉬워요 나이 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부피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역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9에 뭐가 찍었나? 9의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이고 9의 볼륨은 3분의 4파이R 세제곱이죠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R 세제곱 9의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인데 초등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공식 근데 이제 보니까 9의 반지름이 매초 얼마씩? 매초 1cm씩 커진대 9의 반지름이 매초 1cm씩 커진대 그러면 2 더하기 1 곱하기 t에서 9의 반지름이 2 플러스 t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뭐하고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하면 뭐하고 건널비하고 부피를 전부 다 뭐에 가는 식으로 t에 가는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건널비는 하면 건널비 s는 파이r 제곱이니까 파이 2 플러스 t의 제곱하면 파이 t 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4네 그러면 dt분의 ds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 2t 플러스 4가 되겠지 t 대신 얼마 집어넣으라고? 반지름이 6이 됐을 때는 6 하면 t는 뭐가 됐을 때? t가 4일 때죠 그럼 t 대신 4 넣어가지고 8 더하기 4에서 12파이가 되겠네 뭔가 좀 이상한데? 4파이알 제곱이라고 놓고서 쌤 미안해요 한 소리 4파이알 제곱이라고 놓고 쌤 4를 빼졌지 아니 깜짝 놀라 뭔가 좀 이상하더라 48파이알 야 9의 건널비 4파이알 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9의 부피는 V는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인데 3분의 4 파이알 T 플러스 2의 세제곱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냐면 자, fx의 미분고 n승 미분은 fx의 n제곱 미분은 어떻게 되더라? n fx의 n-1승 곱하기 속미분 f'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왜요? 하면 내가 전개하기가 싫었어 선생님이 세제곱 전개하기 싫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고? dt분의 dv 하면 dv dt 하면 3분의 4파이 곱하기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 앞으로 내려오고 1 빼고 곱하기 이 안에 거 미분하면 1 이렇게 되죠. 됐니? 그러면 이제 t 플러스 2 대신 t 대신 4 넣어주니까 t 플러스 2가 6이 돼가지고 계산 되겠나요? t 꼴 얼마일 때 계산을 하고 t 꼴 4일 때 계산하고 그랬으니까 4 대입하시면 된다. 자, 5분만 쉬었다가 부정조건 나갑시다. 살짝 살포시 한번 끊어줄게요. 조금 1, 2분만 쉬었다가 부정조건 나가시죠.